독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제조 강국, 유럽의 경제 강국. 아마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요, 독일은요 기술의 강국부터 시작해서 경제와 관련된 것은 좋은 이야기만 모두 붙는 게 독일이에요. 사실 유럽에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견인차가 독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유럽의 병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아마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올해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3%입니다. 유일합니다. 마이너스 0.3%. 아마 2023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제 추세적으로도 보면요, 독일은 병자 같아요. 병자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2.2%, 예, 이게 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예, 2분기에는 마이너스 9.7%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8.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기 시기에는 V자 반동으로 응수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1분기가 마이너스 1.8%가 됐고요. 4분기는 마이너스 0.3%가 되면서, 예, 지금 2021년 2분기 3분기 1.6% 1.7%의 성장률은 온데간데 없고요. 0점대가 들어왔어요. 0점대가. 작년은 내내 0점대예요. 작년 1분기도 0.2% 성장률, 예, 2분기는 0.1% 성장률, 3분기는 0.4% 성장률, 급기야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 성장률입니다. 예,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0.3%, 2분기는 0.0%예요. 이게 예비치니까 앞으로, 예, 확정치가 나오면 또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침체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은 침체에 왔다. 독일은 진짜 최악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세상에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독일이. 올해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0.3%라고 전망할 정도로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독일입니다. 우리가 독일이 왜 이런지 우리가 지독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예, 이 나라도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라가 어딜까요? 이 나라는 독일하고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기도 하고요.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신냉전 시대의 어떤 국제 질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할 돈이 일본으로 투자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독일은. 예. 그러면 우리가 독일을 따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독일의 어떤 경제 구조랑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당장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예, 독일의 최대 교육 상대가 중국입니다. 최대 교육 상대가.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2,450억 달러가 독일과 중국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3,178억 달러예요. 1년 사이에 29.7%가 늘어났습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중국이 부품을 사갖고 가고 반제품을 사갖고 가고 첨단 기술 제품을 사갖고 갔던 것을 대한민국의 어떤 부품과 반제품은 이제 중국 기업이 담당하면 되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 산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가 부품이나 고가 반제품 그리고 고가 어떤 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독일로부터 계속 수입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중국이 뭉개지니까. 중국이 뭉개지니까 독일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실제 보세요.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1,059억 불입니다. 1,059억 불. 이대로 간다면요. 여러분 3,178억 불이 다시 2,000억 불대로 툭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100억 불 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2,100억 불. 그러면 30% 이상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중국을 믿고 있다가 지금 폭망한 경우가 되는 건가요? 중국이 7년대 독일의 최대 교육국이었습니다. 이 교육국이 지금 최악의 시련을 맞고 있는 거라 독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일은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신세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이게 이대로 가면 독일이 굉장히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독일의 상황 좋지 않은 거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에너지는 또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했어요. 그러니 이게 괜찮을까요? 보세요. 석탄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비율이 56.6%, 천연가스는 55.2%, 석유도 33.2%였어요. 러시아에 의존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친 거죠. 다각화를 시키지 않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요. 이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요.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개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독일 이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벤츠, BMW, 자동차, 제조 이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독일은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1등이 테슬라예요. 1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BYD가 2등이에요. 11.5%. 3등이 중국의 상하이차 11.2%입니다. 독일은 겨우 4위예요. 폭스바겐이 7.2%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5위는 중국의 지리차인데 5.3%입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면서 시장은 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결국 말입니다.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야 독일이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죠. 독일의 상황은 제가 봐도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하고 독일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독일은요. 지금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서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따라가고 있나요? 잘? 글쎄요. 이렇게 물음표가 답니다. 우리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거 사실이죠. 게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한테도 지금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말입니다. 에너지는요. 우리도 에너지 다 의존합니다. 주로 중동에 의지하고 있죠. 중동에. 교육은요. 교육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 교육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독일이 저렇게 유럽의 병자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 위기는 언제든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을 보면 반면 교사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저는 독일의 상황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